우리는 흔히 인생을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승리라는 단어는 언제나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가 반드시 쓰러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승리한 뒤에 내 손에 남은 것이 상처뿐인 영광이라면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의 정점에 살았던 전략가 손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대답을 던집니다. 그는 손자병법 모공편을 통해 전쟁의 가장 높은 경지는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차선일 뿐이고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선 중에 최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전이굴인 지선지선자야라는 문장에 담긴 부전승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마주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대립하고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거나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선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논쟁에서 이겼을지언정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나의 내면이 분노와 허망함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신지요? 손자가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전쟁터에서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나 자신과 타인을 모두 온전히 보전하려는 숭고한 인문학적 성찰입니다. 전쟁의 본질이 파괴가 아니라 보존에 있다는 그의 통찰은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해치지 않고 나아가 상황 전체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할 진짜 공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칼을 뽑지 않고도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그리고 상대를 품는 포용력이 결합된 가장 강력한 용기입니다. 이 긴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고요한 물결처럼 흐르는 손자의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갈등의 해법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싸움의 기술이 아닌 평화의 기술을, 그리고 파괴의 전략이 아닌 상생의 철학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닥친 여러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고 나아가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보존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깊은 지혜의 본류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전백승을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모든 도전에서 승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자는 우리의 이러한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백전백승은 최선의 선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라고 말입니다. 매 손자는 그토록 매혹적인 백전백승을 최고가 아니라고 단언했을까요?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을 관통하는 서글픈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00번을 싸우려면 100번의 충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해도 100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사들은 지치고 무기는 무뎌지며 나라의 창고는 비어가기 마련입니다.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치른 희생과 상처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결국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것은 100번의 상처를 입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논쟁에서 매번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주변에 적을 만들게 됩니다. 설령 말싸움에서 이겨 나의 논리가 정연함을 증명했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앙금이 남습니다. 그 앙금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매 순간 경쟁하며 승리를 쟁취하려는 태도는 나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언제 누군가에게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경계했던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쓰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손자는 이를 부전이구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사람을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굴복시킨다는 의미는 상대를 억압하여 무릎 꿇린다는 고압적인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나의 기세와 지혜에 감복하여 다툼의 의지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과 기세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태풍 앞에 풀잎이 스스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풀잎을 억지로 꺾으려 하면 풀잎은 저항하다 부러지겠지만 부드럽고도 강력한 기운이 세상을 덮으면 만물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부전승의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덕망, 그리고 상황을 다스리는 안목이 충분히 깊어지면 굳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뜻을 따르고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깎아내려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손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를 온전하게 두면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를 파괴하면 그 파괴된 자네는 고스란히 나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온전하게 보존하며 내 편으로 만들거나 다툼을 멈추게 하면 상대의 자원과 에너지는 그대로 나의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지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다툼 중에 정말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끊고 짧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번 싸워 이기는 기술을 배우기보다 한 번의 싸움을 피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전승은 결코 약자의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압도적인 실력과 여유를 가진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전략입니다. 내가 언제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선과 평화를 위해 그 힘을 아껴두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한 지선의 경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백전백승이라는 단어를 지워보십시오. 대신 싸우지 않고도 모두가 평안해지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기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고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부전승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며 다음 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할 때 손자는 우리에게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가장 훌륭한 전략은 적의 모략을 치는 벌모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치는 벌교이며 그 다음이 군대를 치는 벌병이고 가장 하책이 성을 공격하는 공성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의 대결 이전에 마음과 머리의 대결이 우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벌모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나 계획 자체를 미리 읽고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예상될 때 상대가 화를 내기 전에 미리 따뜻한 배려의 말을 건네거나 상대가 오해할 만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벌모의 지혜입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다툼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피해가 적으면서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벌교는 상대의 조력자나 주변 환경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의 지지를 받을 때 더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벌교는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비정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의 상황이 커지지 않도록 주변의 상황을 평화롭게 조율하는 외교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늘려감으로써 상대가 감히 다툼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 단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피를 흘리고 비명이 난무하는 전장에 서기보다 조용한 방 안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고단수의 수싸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고수는 침묵 속에 흐르는 기세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할 때 똑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본능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그 마음의 줄기를 부드럽게 돌려놓는 일은 깊은 인격과 통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벌모와 벌교는 결국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의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결핍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그를 설득하고 갈등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략이라고 하면 남을 속이거나 뒤통수를 치는 비겁한 술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벌모와 벌교는 그런 잔재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안목이며 불필요한 희생을 막으려는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싸움의 입구 자체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혹시 이미 벌어진 갈등을 수습하느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벌병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상대의 고집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공성의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모략과 관계의 연결고리를 살펴보십시오. 부드러운 미소 한 번이 100만 대군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벌모가 되기도 합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마음으로 얻는 승리는 영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정형하는 이 높은 차원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전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나 자신과 상대를 모두 살리는 부전승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일 것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무릇 전쟁의 원칙은 적의 나라를 온전하게 둔 채로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고 적의 나라를 격파하여 얻는 것은 차선이다. 또한 적의 군대를 온전하게 둔 채 항복시키는 것이 최선이고 그들을 쳐부수는 것은 차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승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란 상대의 것을 빼앗거나 상대를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적의 성을 함락시키고 적의 군사를 몰살시킨 뒤 얻은 영토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타버린 집과 원한에 사무친 백성들, 그리고 황폐해진 대지만이 남았다면 그것은 승리라는 이름의 재앙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적의 자원과 인력을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흡수하여 이전보다 더 큰 형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부전승의 원리를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대입해보면 참으로 깊은 성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할 때 상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끝이 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비고 고개를 숙여야만 비로소 승리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모독하며 얻은 승리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상대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결국 나의 승리는 또 다른 전쟁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퇴로를 찾을 수 있게 배려해주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를 온전하게 보전하며 이기는 부전승의 기술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드는 승리는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고도의 예술입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며 우리를 둘러싼 상황 전체가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손자가 꿈꿨던 최상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먼저 내 안의 독점욕과 지배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무조건 옳아야 한다는 집착이 상대를 파괴하려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는 내가 상대를 온전하게 대할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얻은 전유물은 언젠가 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듭니다. 타인에게 입힌 상처는 결국 내 인생의 기록부에 얼룩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명성과 인격이 단 한 번의 무자비한 승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승자의 위세에 눌려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무정함에 고개를 돌립니다. 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처지를 헤아려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존경과 충성이 따릅니다. 힘으로 얻은 것은 힘이 사라지면 흩어지지만 덕으로 얻은 것은 영원히 내 곁에 머뭅니다. 온전함을 보존하는 승리는 결국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매 순간 부딪히고 깨지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조화를 이루는 삶. 그것은 결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자가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발견해낸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상대를 파괴하지 않아야 상대도 나를 파괴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승리욕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전하며 물 흐르듯 목적지에 도달하는 부전승의 미학을 여러분의 일상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평화로운 승리를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우리는 손자병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 말은 동양 철학이 가진 통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이들이 지피, 즉 상대를 아는 것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도 지기, 즉 나 자신을 아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자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무게중심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를 아는 것은 정보의 영역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병력과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지휘관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자신의 군대가 가진 한계를 얼마나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위태로워지는 이유는 상대가 강해서라기보다 내 안의 조바심과 분노, 그리고 허영심이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그릇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내가 내뱉는 말이 단순한 감정의 배설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지 스스로 묻는 과정입니다. 지피지기의 지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수단 이전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한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에는 뛰어들지 않을 것이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태롭지 않은 삶, 불태의 경지입니다. 손자는 또한 장수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위험한 성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무모함, 살고자 하는 비겁함, 화를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 결벽에 가까운 명예욕, 그리고 백성을 너무 아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언뜻 보면 장점처럼 보이는 것들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화를 참지 못하고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은 상대의 꿰매 빠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결국 부전승의 철학을 완성하는 힘은 내면의 평정심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야 상대의 움직임이 비치고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면 상대는 나를 손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도발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은 마치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곧 지치게 될 것이고 결국 싸움의 의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집니까?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정작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타인을 대하는 포용력도 넓어집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의 허물도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하며 그때 비로소 다툼이 아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공격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의 문장입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듯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성벽은 견고한지, 내 판단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세상은 감히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승리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지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은 내면의 성체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손자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가져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가 말한 부전승의 철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지혜의 줄기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옮겨와 보려 합니다. 전쟁터에서의 병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나를 지키고 인연을 보전하는 비책이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빈번한 전쟁은 바로 말의 전쟁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대갚아주기 위해 더 날카로운 말을 골라 던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손자의 벌모와 벌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똑같이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하책인 공성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의 선말을 던질 때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결핍을 먼저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벌모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토록 화가 났을까라는 연민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싸움의 불길은 번지지 않고 사그라듭니다. 또한 관계의 부전승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생기면 끝장을 보려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사과를 받아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으면 상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마련입니다. 손자는 적을 포위할 때 반드시 도망갈 구멍을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퇴로가 없는 적은 죽기 살기로 덤비지만 도망갈 길이 보이면 전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화 중에 상대가 자신의 체면을 지키며 물러설 수 있는 작은 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승부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부드러움입니다. 강한 바람은 나무를 꺾을 수 있지만 따스한 햇볕은 외투를 벗게 만듭니다. 나를 과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태도는 일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지는 모르나 진심 어린 형력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상대는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이 기묘한 역사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독차지하려 하거나 동료를 경쟁자로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하지만 부전승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공을 나누고 타인의 성장을 돕습니다. 내가 상대를 키워주면 그 상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내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상생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 안의 지기, 즉 나 자신을 아는 힘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위태롭지 않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부전승의 지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지고 품격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다툼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과 싸워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과 화합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손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칼을 집어넣고 더 큰 지혜와 덕망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파괴가 아닌 보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도 세상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이 전략이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와 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오묘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손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꺾어 누르는 파괴적인 힘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력이요.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며 상대를 품어 안는 포용력입니다. 칼을 휘둘러 얻은 승리는 그 칼날이 무뎌지는 순간 사라지지만 지혜와 덕으로 얻은 평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와 대립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 손자의 부전승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가? 우리가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비어있음이 가득 찬 것을 다스린다는 이 고전의 진리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풀어낸 성자와도 같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적이 아닌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손길을 내밀 때 세상 또한 여러분을 향해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것입니다. 손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날에 고요한 평온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